안녕, 반갑습니다. 통합사회의 표준, 언제나 네 편 초적입니다. 통합사회의 표준, 되고 싶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이 앞에 선생님 소개하면서 언제나 네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연구실의 모토이기도 하고, 항상 수험생 편에서 교재 개발뿐만 아니라 강의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중심으로 기획하고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는요, 우리 예비 고1들 이제 막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통합사회 학습법 제시를 할까 합니다. 엄청 불안해요 지금. 왜 그런 거냐면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원래 교육과정이 바뀔 때 그냥 교과서의 숫자가 바뀌거나 그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 자체에 단원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과목은 쪼개지거나 아니면 통합되거나 이런 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지금은요 완전 판이 바뀌었어요. 고1 때 배우는 통합사회로 여러분들은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해서 교과서가 준비가 되고 학교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내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까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통합사회 선생님들도 엄청 혼란스러울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럴 거냐, 교과서에 담겨진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수능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측이 지금 당장은 안 되죠. 예시 문항이 발표가 됐었어요. 14문제가. 근데 그것만을 갖고 실마리를 잡은 뒤에 교재를 완성도 있게 만들기도 좀 힘들 것이고 강의 설계하기도 힘들 텐데, 처음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되게 힘들 거예요. 아니 지금 당장 수능을 준비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에 고1 올라가면서 참고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직은 다 나와 있지도 않고, 선생님도 방금 검색해 봤거든요. 통합사회 2 개정교육과정 통합사회로서 출간된 책들이 아직은 몇 권이 안 되고요. 그 다음 통합사회 1, 2로 분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아직은 통합사회 1 이렇게 출간된 교재들도 보입니다. 이건 수험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준비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학교 시험을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수능 대비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고1 때 잘 배워놓고 여러분들은 고2 가서 또 다른 과목들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학년 때부터 다소 정성껏 공부를 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한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보험 가입하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에 왜 가입할까요?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때 그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걸 보험이다 라고 한다면, 고1 때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훌륭하게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 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예요. 그죠? 그전에도 통합사회 과목은 고1 때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수능까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사회탐구 9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는 것이었고,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이과 쪽 진로를 가진 친구들도 사회탐구 9과목, 그 다음에 또 과학탐구 쪽에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골랐었어요. 여러분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통합사회로 수능까지 치러야 되는데 그게 필수가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고민스럽기도 하겠지만 아주 간결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고방식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로 수능까지 쭉 가져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건 슬픈 게 아니고요. 오히려 명확한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사회를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함께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낼 것인가. 교과서 8종이고요. 통합사회 1, 2로 쪼개집니다. 그전까지는 9단원까지였는데 통합사회 1, 2에 각각 5단원씩 들어가서 총 10단원이죠. 자, 이거를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각각 영역별로. 우리가 원래 그전까지 일반사회라고 한다면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혹시라도 이런 과목들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쪽을 묶어서 일반사회 교과목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사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의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5%가 일반사회 내용이고요. 지리 관련해서 35%, 그 다음 윤리 쪽이 2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담당하는 게 다소 버거우리만큼 영역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이거죠. 어떻게 교재 개발하고 어떻게 또 강의에 나갈 것인가.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젠 고민할 게 아니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준비할 것에 대한 대상을 알고, 대상을 안다는 건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이며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일까, 이걸 안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하자. 내 강의를 듣고 너 학교 가서 그냥 놀아, 이게 아니고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통합사회를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언이자,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는 철저하게 학교 선생님들의 강의와 또 교재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혹은 누구와 함께 공부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닙니다. 아마도 지금 사교육시장에서 혼자서 통합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한 빈 곳 없이 한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누군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거나 좀 알아보시면 초적이라는 이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공, 강의는 13년차 아니고 23년차입니다. 교재, 강의 구성, 이거는 이 자리에서 딱히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연구실에서 어떤 모의고사, 어떤 교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수험생들이 좀 알아야 될 시기가 올 겁니다. 뭐 재미있게 강의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한번 뭐 보시면 알 거고요. 뭐 이해, 재미와 이해, 그리고 우리 제자들과 함께 끊임없이 소통하는 최적의 강의를 선택하고 믿고 맡겨주시면 충분히 이 선행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학교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거를 선생님이 미리 좀 준비를 시켜드리는 것 뿐인데,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전공도 다르시겠죠. 통합사회 선생님을 딱 나중에 한번 명단을 보세요. 그러면 왜 선생님이 명단이라고 하냐면 한 분만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지리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지리 파트를, 윤리 쪽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윤리 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의 전공 또는 강의 과목, 이 강의 과목은 2학년, 3학년 선배들의 사회탐구 과목을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면 여러분이 되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을 사다가 푸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특정 영역에서 아주 깊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강의와 그런 출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시간이 남을 때 인강을 듣는다. 나 남는 시간에 인강 들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왜냐면 중학교 때 인터넷 강의를 얼마만큼 들어봤을까? 예를 들면 5, 60분짜리 쭉 설계된 강의를 뭐 진짜 막 한 40강, 50강짜리를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시간이 날 때 본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간은 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인강 들을 시간을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인강은 시간 날 때 들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꿀팁이 있죠. 학습 시간표에 인강 수강 시간을 넣어버리세요. 예를 들면 난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 먹고 6시 반부터 10시까지는 통합사회 강의를 쭉 들을 거야. 이렇게 그냥 딱 넣어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설계된 강의를 이렇게 차근차근 야금야금 끊어서 듣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실력이 다소 부족하다 하더라도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딱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고등학교 때 공부보다는 다소 가벼웠겠죠. 문제 쭉 풀리다가 어디 딱 막혀. 나 이거 자신 없어. 이거 막 뒤로 미루거나 약간의 고난도 문제집은 좀 멀리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 내가 이걸 풀면 틀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많이 맞히고 싶으니까 자기 실력에 적당한 문제집만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문제집은 풀고 싶지가 않아. 왜? 틀릴 것 같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운동을 하러 갔어. 자기가 아령, 덤벨을 들어. 이거 만만한데? 그것만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딱 들만 할 때 약간 무거운 걸 들어서 자극을 주고, 그 다음 또 익숙해지면 또 무거운 걸 들고 자극을 주고. 당연히 횟수는 준다니까요. 처음에 만약에 5kg짜리 들었어. 한 10번, 15번 했어. 그럼 7kg짜리 들죠? 그럼 당연히 버거우니까 7번, 5번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게 15번 정도 되면 또 이제 10kg짜리 들어보고. 그러니까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풀이를 두려워하지 말자입니다. 어차피 틀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약간 좀 센 표현을 해보면 그 운동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뭐 이런 거래요. 근육을 찢습니다. 거기다 단백질 때려넣고 근육 성장을 이룬 다음에 또 무게 있는 걸 들고 또 근육 성장. 그러니까 무게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 근육 성장이 안 돼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틀려보고 그거를 오답 정리를 한 다음에 메꿔. 그다음 다음엔 풀 수 있도록 하는 정도까지 올라와.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가. 이건 선생님 연구실이 정말 잘합니다. 5번째는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저 중간고사 만점 받았어요. 1등급 받았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와라. 기말고사를 망친 거야. 여러분 1학기 때 기말고사 망쳤다고 해서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2학기 때 힘내서 으쌰으쌰 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망쳤다고 기말고사 포기하지 마라. 첫 시험 망쳤어.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여러분 통합사회는 그냥 내내 내려놓고 있다가 나중에 또 2학년 바쁘다가 3학년 띵 올라가서 1단원부터 10단원까지를 수능 대비로 준비하겠다 그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요. 1학년 때 배운 게 3학년 때까지 고스란히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 번쯤 1학년 때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쭉 열심히 공부를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선생님이 또 소통 왕 아니겠습니까? 캐스트를 아마 자주 올리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일 거고요. 그리고 Q&A 게시판은 우리 조교들이 운영을 하는데 가장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하는 연구실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공식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최적 한번 쳐보시면 있어요. 저기 TV가 뭐냐?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구독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유튜브도 와서 좀 구독해주고, 재미없다고 또 뭐 구독 끊고 이러지 말고 구독 취소 안 돼요. 한번 누르면 끝. 그 다음에 선생님이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볼까 합니다. 이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 통합사회 전문가라고 해서 뭐 수도 없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하시죠. 처음 강의를 해보시는 선생님들도 등장하시고. 근데 그런 선생님들과 비교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은 혼자 묵묵하게 그냥 언제나 우리 제자들 편에 서서 혼신을 다해 강의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선생님이길 바랍니다. 우리 적자들의 1등급과 만점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요. 처음 만남이 수능 그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학교 시험에서도 모든 시험에서 다 승리할 수 있도록 파이팅! 외치면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은 또 좋은 교재와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운명적 본강의 1강에서 만나죠. 피스! 추적이었습니다.